우주 한가운데 한 우주 비행사가 조용히 떠 있습니다. 주변은 완벽할 만큼 고요하고 저 멀리 지구는 푸른 구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뜻밖에도 총 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에서 총을 쏘면 큰 소리와 함께 총알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공기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소리를 전달할 매질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총은 아예 발사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총알만 튀어나갈까요? 오늘의 엉뚱한 호기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에서 총을 쏘면 총알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 질문 속에는 중력, 속도, 궤도, 그리고 끝없는 우주의 시간이 모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약이 타지 않아 총이 발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도 총알이 발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 안에 있습니다. 총알을 밀어내는 화약은 주변 공기만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소에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 공기가 없어도 탄피 안에서 폭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탄피 안의 화약이 빠르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은 총알을 총구 밖으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는다면 우주에서도 총알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총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탕하는 소리가 공기를 타고 귀까지 전달됩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할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폭발은 있지만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총을 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 총을 든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밀려납니다. 지구에서는 발로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몸 전체가 천천히 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총알이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총을 든 사람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총알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날아가지만 사람은 무겁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밀려납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인 총알을 따라가 봅시다. 지구에서는 총알이 영원히 날아가지 못합니다. 공기 저항이 총알의 속도를 줄이고 중력이 총알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떨어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알을 느리게 만드는 힘이 매우 작습니다. 한번 속도를 얻은 총알은 누군가 맞거나 어떤 천체에 끌려가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총알은 영원히 직선으로 날아갈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곳곳에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구, 달, 태양, 행성, 별들이 만드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총알의 길을 조금씩 휘게 만듭니다. 아주 멀리 있는 천체라도 완전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총알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만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총알은 계속 어딘가의 중력에 흔들립니다. 만약 국제우주정거장 근처에서 총을 쏜다면 총알은 단순히 우주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 자체가 이미 지구 주변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알도 그 움직임을 함께 가진 상태로 출발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옆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지표면에 닿지 않고 계속 도는 상태입니다. 총알도 비슷한 조건에 놓이면 지구 주변 궤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구 근처에서 쏜 총알은 곧장 먼 우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작은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 수도 있습니다. 총알 하나가 궤도 위를 떠돌며 다른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위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궤도도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구 위쪽에는 아주 희박한 대기가 남아 있습니다. 총알이 낮은 궤도를 돈다면 이 희박한 공기와 조금씩 부딪히고 그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속도를 잃게 됩니다. 속도를 잃은 총알은 점점 낮은 궤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지구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총알은 공기와 격렬하게 마찰하며 뜨거워지고 작은 유성처럼 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총을 쏜 장소가 지구 근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구도 달도 멀리 떨어진 깊은 우주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천체가 없다면 총알은 정말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1초, 1분, 하루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총알을 멈춰 세울 공기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 얻은 속도가 아주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영원한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주는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먼지와 가스,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총알은 긴 시간 동안 이런 것들과 조금씩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작은 우주 먼지 하나도 빠른 속도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총알이 먼지와 충돌하면 표면이 깎이거나 방향이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 총알의 운명을 바꿉니다. 또 총알이 어느 별 가까이를 지나간다면 중력 때문에 방향이 크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별을 스치고 지나가며 더 먼 곳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별이나 행성 쪽으로 끌려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태양 근처에서 총을 쏜다면 총알은 태양의 중력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방향과 속도에 따라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 갇힐 수도 있고, 반대로 태양계를 벗어나는 긴 여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를 빠져나간 총알은 성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별과 별 사이의 거대한 어둠입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나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총알은 그곳에서 조용히 떠돌게 됩니다. 그 총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은 금속 조각이 되어 은하의 어둠을 가릅니다. 어쩌면 수십만 년 뒤 작은 소행성에 박힐 수도 있고, 어느 해성의 얼음 조각을 스치며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엉뚱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뒤로 총을 쏘면 앞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원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총알이 뒤로 날아가면 우주비행사는 반대 방향인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동이 몸을 단순히 앞으로만 밀지 않고 회전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몸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총 자체도 지구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금속, 화약, 윤활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총알은 발사될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주에서 총을 쏘면 조건이 맞을 경우 총알은 발사됩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총을 쏜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총알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는지는 장소와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 근처라면 궤도를 돌다 대기권에서 타버릴 수 있고, 깊은 우주라면 수백만 년 동안 떠돌 수도 있습니다. 총알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쏜 총알은 단순한 총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중력과 속도와 시간에 휘말린 우주의 여행자가 됩니다. 어쩌면 언젠가 별에 삼켜지고, 어쩌면 영원히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떠돌지도 모릅니다.